자, 이제 다음으로 가치의 존재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remise of Value라고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평가 대상의 가치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상황적인 환경에 대한 가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계속 기업으로 존재를 할 것인가, going concern, 계속 기업으로 존재를 할 것인가, 혹은 청산 기업, 리퀴데이션을 전제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큰 두 가지 다른 전제를 바로 이해를 하시면 의미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기업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기업이 존재하는 의미는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그런 내용보다는 향후에 그 기업이 사업을 영위를 통해서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라는 것이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므로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하여서 가치평가를 수행합니다. 이 계속 기업 전제일 경우에는 소득, 시장, 자산이라고 하는 세 가지 접근법이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이제 청산 기업이 전제가 됐을 경우에는 부도 발생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더 이상 영위될 수 없을 때, 그래서 청산이 되어야 할 경우에 이때 청산을 전제로 해서 기업가치평가를 하는데, 간혹씩은 실제로 청산이 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계속 기업과의 비교를 할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법정관리업체다 그러면 이것을 청산을 시킬 것이냐 혹은 계속 기업으로 유지를 시킬 것이냐,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해서 계속 기업에 대한 가치가 더 높게 인정이 될 경우에 법원에서 회사정지 절차를 인정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비교 목적으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청산 기업 전제일 경우에는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인 경우에는 청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산 기업 전제일 경우에는 상이한 평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청산 기업의 전제일 경우에는 자산접근법이 주로 적용이 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치의 기준, Standard of Value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봤을 때 공정시장 가치냐 투자 가치냐라는 것을 바로 이해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치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사례를 통해서 두 가지 다른 가치 기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시장 가치, 페어 마켓 밸류라는 것은 첫 번째가 포인트가 여기 거래에 대한 강요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no compulsion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하고요. no compulsion.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래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을 갖춘 상태. 순서는 이렇게 요거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지식을 갖춘 상태다. reasonable knowledge를 가지고 있는 상태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일반적인 매도자, 자발적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더 추가를 시킬 수도 있어서 제가 a willing seller와 a willing buyer라고 하는 용어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불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가정한 경우가 공정시장 가치가 되는 것이고, 투자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공정시장 가치와 비교해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려면 특정한 매수자 혹은 매도자 입장이다. 그래서 A particular investor의 입장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이해하시기가 편리하실 겁니다. 공정시장 가치는 특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불특정한 상황이고, 투자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 가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공정시장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IFRS에서 얘기하는 공정 가치, 페어 밸류와 약간의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큰 의미로 봤을 때는 이 공정시장 가치와 페어 밸류가 매우 유사한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정시장 가치와 투자 가치와의 차이를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공정시장 가치와 투자 가치 차이가 금액적으로도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 나는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
여기 설명이 되는데요. 자, 이와 같이 투자 가치와 공정시장 가치가 차이가 나는 원인은요, 크게 봤을 때 이렇게 미래 수익력에 대한 추정의 차이라든지 위험의 정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든지 세금 부담에 대한 상황적인 차이, 그리고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의 차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마지막 요 시너지 효과가 가만히 되었느냐 그렇지 않은가 라는 데에 포인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 가치라고 하는 것은 반영이 된 경우에요. 특정한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니까 그 투자자 입장에서 시너지 효과, 예를 들면 자, 이런 모니터 회사를 어떤 회사가 지금 인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컴퓨터 PC 제조업체가 이 모니터 회사를 인수를 할 경우에는 이 모니터 회사에 대한 어떤 제품이 생산 공정상에서 고정비에 대한 절감 효과가 있다든지 기존의 영업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일반 다른 굴뚝산업,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의자라든지 책상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 모니터를 사갔을 경우에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투자자 입장에서 시너지 효과가 반영된 그런 내용들이 바로 투자 가치가 되는 것이고, 공정시장 가치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투자자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니까 이런 시너지 효과가 개입될 그럴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특정한 투자자이기 때문에 미래 수익력에 대한 추정도 차이가 날 것이고, 위험의 정도에 대해서 인식하는 정도, 향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위험의 정도를 반영을 해서 현재 가치로 할인한 할인율에다가 반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차이, 또 세금 부담에 대한 상황적인 차이. 어떤 회사가 결손 회사예요. 아주 결손금이 많은 그런 회사인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 회사의 이익을 이런 결손금과 상쇄를 시켜가지고 절세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그 특정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결손 회사가 오히려 매력적인 그런 포인트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투자 가치가 공정시장 가치와는 항상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